연금이라는 것이 본인이 30년, 40년 붙고 난 뒤 65세 이상부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인데 보통 한 1억 정도 채 납부하지 않고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받습니다. 점점 고령이 되면서 심지어 100살이 넘으면서 105살 되신 분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데 2억 5천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은 부도가 날 게 뻔합니다. 9만 원 받고 60만 원 받으니, 그리고 30년 내고 40년 받으니 망하는 게 뻔한 거죠. 지금 연금 문제에 제가 제안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노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또 하나는 바로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우리가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정책은 인구 증가 아니면 인구 숫자 유지입니다. 5,200만에서 4천만으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재정을 인구 증가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금 개혁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시작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가 시작된 거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소득보장 제도로 37년이 되었습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95년에는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 노후생활 보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국민 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의 굴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습니다. 임금들이 평균 47세 살았어요. 그렇게 잘 먹고 보호하고 또 어이들이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47세였습니다. 보통 16세 결혼해서 자식을 5에서 7 정도 낳습니다. 젖을 물려 자식을 키우면 그 호르몬 분비 영향을 받아서 3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확하게 3년 터울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다 젖 먹여 키운 집들은 대부분이 2년, 3년 터울입니다. 보통 우리 집도 한 6, 7 정도 낳았다고 그러는데 21년 정도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6에 아버지가 18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7을 더하면 보통 40 정도 되면 아기를 다 낳고,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가 10살 정도 되면 부모님이 조선시대는 돌아가십니다. 그 7살, 10살 된 아이를 장남이 키웠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노령연금이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환갑인데 60이면 저 어렸을 때 환갑잔치 굉장히 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내까지 다 키워주실 때까지 살아 계셨다며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했습니다. 7씩 되는 자식들은 수많은 손자, 손녀들을 대동하고 큰 상을 차려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칫솔, 염증을 없애는 페니실린을 발명하고 난 뒤 인류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간 평균 수명이 47세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까지 급격히 늘어났고 2025년을 맞이해서 큰 병이 없는 한 90세까지는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여러분들 100세 살 겁니다 라고 수도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100세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30년, 40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수많은 60대 되신 분들이 신부님 무슨 100살이냐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근데 그분들이 다 90이 됐어요. 안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87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93세이신데 살아 계십니다. 물론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지만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로 생존해 계십니다. 부모님이 오래 살면 좋긴 한데 정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우선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는 20살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고 20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부터는 부모님 곁을 떠났죠. 그렇지만 제가 신부가 됐을 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20년을 빚을 지고 자랐으니 신부가 돼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용돈을 드렸어요. 효도해도 머니 톡입니다. 돈이 말해줍니다. 아무리 부모님 공경한다고 해도 용돈 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제가 33년 전 사제 활동비가 5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용돈 드렸는데 아버지는 27년을 용돈을 드렸어요. 제가 무려 7년을 더 용돈을 드린 거죠. 어머니는 13년 더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용돈도 가격이 오르죠. 연금 지급 오르듯이 나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어떨 땐 300만 원도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 기업에 강의 가면은 300만 원까지 강사료 받고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분 좋게 들르면서 용돈 드렸죠. 저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오로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라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부담스럽지 않죠. 전 또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인세도 많이 나오는 신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나 결혼한 자식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식 낳아 병원비, 우유값, 기저귀, 유치원, 또 학원, 초, 중고등학교, 결혼, 대학교, 결혼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부모님까지 돌아가시지 않으니 지금 낀 세대, 지금 60대, 70대입니다. 50대는 지금 훨씬 나요. 연금 다 들고 이런 때라. 근데 60대, 70대는 낀 세대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살아 계세요. 80 넘어 90살, 100살까지 살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 수준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수도 없이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좀 찾아서 보시면은 또 노년에 대한 강의는 조회수가 300만회, 400만회, 500만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찾아서 보시면은 이거를 30년 전에 이 젊은 신부가 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이 중풍이 걸리거나 당뇨, 심지어는 치매까지 걸리면 이때부터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형제간에 원수 만들고 또 부모 자식도 원수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100살까지 사는 본인이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65세 이상이 50%가 넘어요. 65세 이상부터 100살, 35년 동안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각 국가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가 제일 먼저 실시했고 이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OECD 국가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가 34개 나라 중에 거의 꼴등인 거 알죠? 노인 빈곤율이 꼴등입니다.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심각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나라의 통계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가장 기초적인 노령연금을 보면 유럽이 보통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만 원. 캐나다가 한 140, 개인당 말합니다. 캐나다가 140만 원 정도 받고 미국이 120만 원 정도 가장 기본적인 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조금 낮아요. 한 37만 원 요 정도 받습니다. 부부가 받으면 한 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또 1988년에 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100만 원에서 또 40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아주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대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물론 유럽 역시 연금 가입을 차분히 한 분들은 500만 원에서 미국은 거의 지금 한 7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안정된 나라에서 사는 노인들은 정말로 럭셔리하게 살죠. 선진국에서 경제 규모 10위에서 13위를 오르내리는 대한민국은 노연금이 가장 적은 액수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에 대해서 홀대하는 나라예요. 노인에 대한 복지가 아주 취약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님이라고 그러고 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고령화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신생아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본인이 30년, 40년 붙고 난 뒤 65세 이상부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인데 보통 한 1억 정도 채 납부하지 않고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받습니다. 점점 고령이 되면서 심지어 100살이 넘으면서 105살 되신 분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데 2억 5천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초 노령연금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국장, 또 대령, 또 경찰, 경감, 경정 정도 하면은 이분들은 거의 5억에서 8억 정도를 받습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은 게다가 인구 절벽으로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젊은 세대가 잘 안 죽는 고령의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일은 사실 의료 개혁, 의사 숫자 늘리는 일보다 훨씬 중대한 일입니다. 국민연금 공부를 더 해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 원, 또 최고 수급자는 107세입니다. 금액을 수령한 총 액수가 2억 187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107세인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들이 많으면 연금은 더 늘어나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2025년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6만 9천 원입니다. 이게 해가 갈수록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연금을 붓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이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 명에 이르고 이분들은 월 평균 108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통한 연금 보험료는 최소한 월 9만 원 이상으로 최대 53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은 부도가 날 게 뻔합니다. 9만 원 받고 60만 원 받으니 그리고 30년 내고 40년 받으니 망하는 게 뻔한 거죠. 이 국민연금은 의료 개혁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면서 병원에 안 가면 그만이지만 국민노령연금은 65세 이후
매달 겪는, 아니 매일 겪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밥 먹어야죠. 전화 써야죠. 전기 써야죠. 물세 내야죠. 옷 사 입어야죠. 이건 매일의 문제입니다. 암은 걸려서 죽으면 그만이지 늙어만 가고 나이만 먹고 죽지 않으면 정말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나라도 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100년을 살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100년을 삽니다. 제 강의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걸어서 100년 사시라고.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는 운동이 한 다리 들기 운동이죠. 저 요즘 제가 다리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요즘 한 다리 하면서 내 다리가 이렇게 예쁜지, 내 허벅지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내가 엉치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똑바로 잡히면서 너무 제가 앉아있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볼교우들 한 다리 들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귀양 살 거 걸어서 100년 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서 생명을 다하고 죽기 전 보름 정도 곡기를 끊고 곱게 죽으면 다행인데 늙어가면서 온갖 병을 다 겪고 가난에 허덕이면 35년 노후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만 아니에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노년에 대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더 많이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고 물론 노인들, 어려운 분들 기초노령연금과 생활이 어렵고 장애우들에게 내어주는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금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월평균 급여액을 비교해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죠. 온 국민이 거의 다 들어있죠.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은 253만 원을 받고 있고 사학연금, 선생님들은 293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은 27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군인들은 정년 퇴직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물론 젊었을 때는 아주 박봉으로 어렵게 살았지만 성실히 20년, 30년, 40년 근무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들한테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직으로 퇴직을 하면 5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인의 70%는 40만 원 정도 하는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을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70%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70만 원 정도 받고 그 외에 또 우리 평창이라든지 도심 지역도 노인들을 위한 한 7만 원, 10만 원 또 아이들 학교 통학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15만 원, 20만 원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꾸려서 한 달 부부 생활비가 100만 원 미만인 노인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저라는 통계와 맞물립니다. 국민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속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이거 정말로 많이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주택연금 은행 처음 그 은행장님께서 이걸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신부님이 방송에 강의하고 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신부님이 영모기지론
우리 은행을 아주 살린 장본인이라고 저한테 감사 인사를 직접 평창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65세 이상 받는 기초연금, 연금, 저축 상품, 연금, 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연금을 들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연금 제도가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식들 교육비, 학원비 때문입니다. 자식 교육은 마치 주식 투자 같은 원리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은 5%입니다. 95%가 실패합니다. 자식을 아무리 잘 교육했다 하더라도 출세시킬 확률, 정말로 좋은 자리, 돈 많이 벌게 할 수 있는 확률은 5%라고 그럽니다. 이런 출세한 5%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또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들한테 마지막 30년, 40년은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노인 강의 때 참 많은 자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650만, 700만 정도 되는 노인들한테 아예 찾아가지 않는 비율이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아예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슬픈 현실이죠. 지금 자식들 정규 학교 보내는 것 말고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쏟아 놓는 돈이 최소 1억 2천에서 3억이 넘습니다. 이 정규 학교를 보내는 것 말고 학원비만 아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식한테 모질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 보낸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몸으로 살 놈이 있고 머리로 살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살 수 있는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95%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머리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몸으로 사는 아이들 많습니다. 청국장, 또 된장, 간장, 고추장, 또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직원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월급 진짜 많이 받습니다. 보통 평균 초임이 연봉이 한 4,500 됩니다. 거기다 우리 국민연금 대주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비 대죠.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연봉이 5천만 원 됩니다. 초봉이 고등학교 졸업해도 5천만 원, 대학교 졸업해도 5천만 원, 대학원 졸업해도 5천만 원, 유학 가도 5천만 원, 그 다음 명문대 나와도 5천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생태마을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리고 우리는 남녀 차이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똑같이 월급 줍니다. 우리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강의 듣는 분들, 자녀들, 건강한 자녀들, 건강해야 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육체로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성당 열심히 다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고 성실하면 다 먹고 삽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고민하는 법이지만 제 생각은 이 연금 문제는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42%, 43% 주자. 이재명 야당은 44% 주자. 1% 갖고 지금 서로 밀고 당기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수명, 부모, 자식지간 가족관계 조명, 삐뚤어진 교육제도, 인구 절벽에 따른 각종 사회, 경제, 국가 존립의 문제같이 수많은 사회적 논의, 전문가의 논의가 필요한 엄청난 대난제가 연금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연금이 고갈되고 하루에 800억씩 적자를 볼 것이라는 통계만 보고 벌벌 떨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정확하게는 2041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대한민국 경제가 훨훨 날개를 달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다면 노령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노동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교육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지금 연금 문제에 제가 제안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노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또 하나는 바로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우리가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정책은 인구 증가 아니면 인구 숫자 유지입니다. 5,200만에서 4,000만으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재정을 인구 증가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입시 지옥을 해결해야 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는데 자꾸 언급하는 문제이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은 미래를 위한 최악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조언할 전문가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2024년 1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6% 증가했습니다.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희소식입니다.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09% 증가한 0.75명으로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우리가 0.6명이었어요. 인구 증가가. 근데 0.75명으로 늘어났어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도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가운데 아기를 한 분 출산하면 축하금으로 50만 원씩 이제까지 6천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는 광고료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가운데 아기 하나를 낳으면 월 100만 원씩 3년을 지원을 해줍니다. 3,6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둘이 나오면 200만 원을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셋이 나오면 300만 원을 지원해 줄 겁니다. 벌써 우리 생태마을에 두 아기님이 태어나셔서 정말 기분 좋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파격적인 금액 1억씩 지원해주는 정말 애국자들도 있습니다. 벌써 저는 4년 전 평화방송 특집에 출연해서 아이 하나 나오면 100만 원, 둘 나오면 200만 원, 셋 나오면 300만 원, 넷 나오면 400만 원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 역시 다볼사이버 유튜브 수익금에서도 6천만 원을 지원해 줬고 우리 지금 하나에 100만 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둘이 나오면 200만 원씩 지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넷을 낳으면 아파트 한 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 시골 아파트 텅텅 빈다고 난리 치는데 이렇게 넷 낳은 아이들 가정에 아파트 주고 400만 원 지원해 주면 대한민국 아이들은 넘쳐나고 초, 중고등학교 문 닫는데 없어지고 문방구, 떡볶이 가게의 생기가, 활기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저는 18살까지를 주장합니다. 400만 원 지원 나오는데 뭐하러 굳이 수도권, 서울에서 그래 머리가 터지게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할 때 황당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더러 종북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유럽, 특별히 프랑스도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캐나다도 자녀가 넷이면 집을 한 채 그냥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애를 둘 이상 낳지 않으면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1% 깎아주고 1%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닌 이거는 평생 100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아기 많이 낳는 문제도 있지만 정년 연장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70살이 되어도 건강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천주교 사제들은 70세가 은퇴 나이입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60이니까 10년 더 하느님 일을 할 수 있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월급 덜 받아도 하루에 6시간 노동해도 일주일에 4일 노동해도 일자리에 기쁘게 나아갈 사람이 대한민국에 흘러 넘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 자동차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취직하는
비율도 많다고 그럽니다. 정년퇴직을 70세 연장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면 대한민국은 훨씬 건강하고 다이나믹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여기 하나 더 언급하면 그때는 65세라고 그랬는데 70세 은퇴하고 나면 다시 학교 가야 돼요. 다시 4년제 학교 다녀야 됩니다. 4년제 학교, 아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 또 대학까지 하면 16년 그렇게 배워갖고 70살까지 울고 먹었으면 더 이상 울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70살에서부터 100살, 30년을 더 살려면은 4년제 학교는 다녀야 돼요. 만약에 지역에 있는 4년제 학교를 오픈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한 해에 5,000명씩 없어지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다시 학교도 활성화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고,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고,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론조사를, 연금에 대한 공론조사를 본인이 내놓고 걷어차고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금 개혁안을 폐기를 해버렸어요. 본인이 내놓고 본인이 폐기를 했습니다. 2024년 9월 복지부는 갑자기 독자적인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에서 어떠한 개혁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지금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론조사와는 무관한 9월에 독자적인 정부안을 발표를 해버려요. 500명을 이 연구단원을 모았는데 그들의 의견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정부 개혁안은 내는 돈을 인상하는 거예요. 9%에서 13%.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소득 대처율은 찔끔 인상합니다. 은퇴해갖고는 40에서 42%, 2%를 덜 받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제가 하여튼 최대한 간단하게 합니다. 삭감이 되면 복리 효과로 나중에 총 받는 연금이 20% 정도가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젊은 사람도 못 받아들이고 연금 받는 사람도 못 받아들이고, 해결책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하는 거예요. 퇴직 연장하고 아이들 학원 안 보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1년에 내는 학원비가 27조입니다. 우리가 1년에 31조가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래요. 학원비만 들지 않고 그거를 연금으로,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 예측을 보면 국가 채무가 50년 뒤에 7,300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경제 발전을 해서 국가 채무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어두운 전망만 쏟아내는 전문가와 정부를 보면 또 동치미 없이 고구마 10개를 먹는 기분입니다. 국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 내지는 유지 정책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노동 인구가 많은 엘리트들이 옵니다. 이들을 정말 잘 교육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시켜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민족, 단일민족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40년을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연금을 부어왔습니다. 노후는 연금이 책임질 거라 믿었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하고도 내가 낸 만큼도 못 받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연금 고갈, 적자, 개혁 실패, 뉴스에서만 보던 단어들이 이제는 내 삶의 미래를 위협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4명,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작 2명, 그리고 10년, 20년 뒤엔 노인 1명을 겨우 1명이 부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라면 어떤 연금도 버틸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단지 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노후가 점점 더 외롭고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도 없고 역할도 없고 기댈 데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들을 지탱할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금 개혁이 아니라 노후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내 인생 후반전은 누군가가 책임져 주기를 기다릴 건가?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단지 연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소소한 일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연금보다 더 강한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삶의 방식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손주가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 연금 파탄, 노인의 빈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사는 방식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길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국가가 아닌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진짜 연금 개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